I want nobody but you. I want nobody but you. 안녕하세요. 이민차입니다. 이 시간은 비견과 겁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주에 비견이나 겁재가 있으면 고집과 자존심이 세고 승부욕이 강한 것입니다. 자신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고 자신만만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포와 배짱이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주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상황을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또한 사주에 비겁이 있다는 것은 동료나 형제가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남이 쓰던 것을 내가 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투쟁성과 승부욕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표를 위해 동료들과 협력을 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해 나와 뜻이 맞는 사람을 모으고 협력하여 크게 성공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강한 생활력과 의지로 자수성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비견겁재는 근본적으로 재성을 극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공유하여야 하기 때문에 내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한번 뽑으면 끝장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투쟁심과 승부욕이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고 자신의 고집과 투쟁으로 큰 부를 이룰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떤 목표가 정해지면은 목표를 지향하는 성향이 매우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잘 풀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에너지를 분출하기 위해서는 열정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애와 자존심이 매우 강하고 자신만의 세계가 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억누르는 관성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직장 생활에 어울리지도 않고 직장 생활에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과 의지를 살릴 수 있는 독립 자영업이 좋은 것입니다. 또한 자기애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혼자 살기 쉽고 만혼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게 결혼하거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배우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주에 비견이 있으면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칫하면은 고집쟁이로 남의 의견을 무시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업이나 활동성이 강한 직업이 좋은 것입니다. 다만 공동사업은 불리한 것입니다. 즉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비견이 연간에 있으면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연상에 형이나 언니나 누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견은 어른 자리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어른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윗사람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자신이 알아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친구나
윗사람의 구속과 간섭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친의 자리에 비견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부친을 마침 친구처럼 지낸다는 것입니다. 연지에 비견이 있으면 모친과 친구처럼 지낸다는 것입니다. 연지 비견 역시 가난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지의 비견은 인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지의 비견은 예의 있는 이성과 사귀기 쉽다는 것입니다. 즉 삼각관계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지의 비견이 있으면 고집과 자기 주장이 강한 것입니다. 다만 연지 비견이 희용으로 작용하면 그룹 활동이 매우 유리한 것입니다. 사주에 겁재가 있으면 비견보다 조심성과 경계심이 강한 것입니다. 겁재는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실리를 챙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과 이성에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재에 밝고 순발력이 좋다는 것입니다. 특히 겁재는 비견보다 더 투쟁적이고 경쟁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승부욕과 파이팅 기질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겁재가 연간에 있으면 사람을 만나면은 서열 정리부터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자와 비교하여 분발하고 독하게 파이팅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운동도 잘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교성과 포용성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사귀고 금방 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관계에 배신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주에서 이 겁재가 희용으로 작용하면 상위 서열에 위치하게 되지만 기신으로 작용하면 하위 서열에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겁재가 연지에 있으면 낯선 사람에게도 잘 다가가서 친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지에 겁재가 있는 사람은 인맥이 넓은 것입니다. 연지의 겁재는 성격도 강인하고 승부욕도 있고 경쟁심이 특히 많은 것입니다. 또한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누구의 관심도 집착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특히 모친까지도 경쟁자로 보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말을 듣지 않고 혼자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겁재가 기신이면은 친구로부터 탈죄를 당하거나 아니면 왕따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월간에 비견이 있으면 표현이 솔직하고 가식이 없는 것입니다. 즉 무뚝뚝하다는 것입니다. 오빠 혹은 언니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빠나 언니가 없으면 동생이 오빠, 언니
형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월간 비견은 이 30대에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재산 분배도 다른 형제에게 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혜택이 적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월지에 비견이 있으면 자수성가한다는 것입니다.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프리랜서가 어울리고 개인 사업에 어울리는 것입니다. 월지 비견이 희용이면 친구가 좋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월지 비견이 기신이면 남에게 희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손재나 탈재를 당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불안정한 백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월간에 겁재가 있으면 경쟁심이 강해 남을 걸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시비조로 말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쓸데없는 분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귀가 얇고 생각이 얕아 자칫하면 사기를 당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월간 겁재가 희용에 해당하면 주변의 도움을 받아 성공하지만 기신에 해당하면 나를 공격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남에게 이용당하거나 남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누고 베풀어도 피 터지는 경쟁 속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특히 월간 겁재가 있으면 예인 있는 사람을 좋아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인을 경쟁자에게 빼앗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월간 겁재는 아버지의 덕이 없는 것입니다. 월지에 겁재가 있으면 재산을 분배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월지 겁재는 제 멋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모하게 도전하고 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성질이 있고 고집이 세기 때문에 주변을 피곤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인 주변에 경쟁자가 많거나 짝사랑만 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예인을 경쟁자에게 빼앗기기 쉬운 것입니다. 항상 경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건강한 몸과 경쟁력을 가지고는 있는 것입니다. 특히 월지 겁재는 동업은 건물인 것입니다. 일지에 비견이 있으면 마음과 몸이 같기 때문에 배우자도 자신의 것을 분배하는 존재로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즉 배우자의 간섭과 통제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편안하게 느껴지면서도 마찰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친구 같은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또 배우자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지 비견은 몸 쓰는 일을 추구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존심이 강한 독불 장군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노력하지 않으면서 결과부터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지 비견은 혼자 사는 비혼주의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아니면 초혼에 실패하여 독신으로 살아가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칫 대인기피증이 있어 은둔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비견이 희용으로 작용하면 조직 적응력이 뛰어나서 성공을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지에 겁재가 있으면 배우자를 경쟁자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강압적으로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왕이라는 마인드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배우자와 갈등 불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겁재가 있으면 인정이 있어 인기는 많은 것입니다. 특히 생색을 잘 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해볼 짓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것을 건드리면 싫어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편안함을 느끼지만 결혼 후 투기로 돈이 거들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 자리에 겁재가 있다는 것은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결혼 후에 다른 이성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거나 이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간에 비견이 있으면 아랫사람이나 자식 같은 사람과 동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식과도 친구처럼 지낸다는 것입니다. 즉 친구 같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노년에 스트레스가 많아 불면증, 피해의식, 망상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독립적인 경향이 많아 혼자 산다는 것입니다. 즉 독거노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견이 희용이면 아랫사람, 자식의 도움이 있지만 시간의 비견이 기신으로 작용하면 자녀로 인해 금전 지출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관과 고집으로 마찰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지에 비견이 있으면 자녀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방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성과 준비성이 없고 지나치게 돈을 밝히기 때문에 인심을 잃기 쉬운 것입니다. 노년에 재산 분배를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이나 자식과 재산을 두고 경쟁하거나 전 재산을 기부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에 겁재가 있으면 비견보다 주관과 고집이 강해 자식과 마찰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식이 사업한다고 하여 돈을 빼앗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이나 자식과 동업하다가 버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노년에는 나의 재물을 탐내는 자식이나 아랫사람을 둔다는 것입니다. 겁재가 희용에 해당하면 자식이나 아랫사람으로 인하여 재산이 불어날 수도 있지만 기신으로 작용하면 전 재산을 날리고 거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지에 겁재가 있으면 자녀가 사고 치거나 병원비로 지출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노년에 아랫사람이나 자식의 배신으로 눈물 흘릴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비밀이 노출되어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부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식에게 부양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시지에 겁재가 있으면 자식이 아니면 남에게 탈죄나 손죄를 당하거나
자식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 또한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이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이 외도하여 이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비근과 급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